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 접근 방법을 몰라 망설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증권 계좌를 만들면 그 이유는 쉬워집니다. 최근 비대면 계좌 개설이 늘어나면서 일반인들이 투자를 하는 것이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증권사를 결정하고 계좌를 개설했다면 증권 계좌에 예수금을 적립하면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상품 선별에 나서면 되는데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ETF 상품은 무려 422개입니다.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서비스 펀드 다모아에서 ETF별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정보를 통해 상품을 선택하고 투자를 하면 끝! 어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하지만 최근 호응을 얻고 있는 해외 주식 ETF나 리스크가 높은 파생 상품 ETF의 경우 초보자들이 접근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투자에 뛰어들기보다는 접근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점도 익혀야 하는데요. 이러한 주의할 점 외에 우리가 대체 투자에 접근하는 방법은 무엇이고 무엇을 더 주의해야 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체 투자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는 가이드 유여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체 투자를 결정한 이후에 대한 고민, 즉 대체 투자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투자 전문가 두 분 나와 계신데요.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체 투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막막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어떤 방법으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 대체 투자는 자산과 전략의 다양성만큼이나 투자 방법도 다양한데요. 어떤 자산에 투자할 것인지, 투자 경험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위험 선호도에 따라서도 투자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보 투자자를 기준으로 얘기를 좀 풀어보고자 하고요. 일반적인 초보 투자자의 경우에는 위험 선호도도 낮기 마련인데요. 이런 분들은 대체로 예금 금리보다 좀 더 높은 안정 수익형 대체 투자 자산을 선호하기 마련이죠. 제가 바로 그런 유형인데요. 일단 제가 보기에 예금 금리는 너무 낮고요. 주식은 너무 어렵고요. 이런 저 같은 경우는 저위험 저수익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유형의 투자자들을 대체로 고정수익 창출형 대체 자산에 관심이 높은 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배당금이나 또는 이 부동산 펀드와 같이 이자를 고정적으로 받는 해외 채권의 투자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저도 이런 상품에 관심이 많이 가는데 어떻게 시작하면 되나요? 네, 진행자님도 주거래 은행은 있으시죠? 그럼요. 네, 대부분 투자자들이 은행 거래는 하시니까 은행에 가시는 건 별로 거부감이 없으실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품들은 대부분 은행을 통해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물론 증권회사에서도 가능하고요. 펀드나 신탁 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아주 유사한 거죠. 네. 그럼 만약 제가 1,000만 원을 투자하려고 한다면 은행에 직접 가서 저 부동산 펀드나 채권, 해외 채권 투자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나요? 근데 그 부분은 좀 약간 다릅니다. 주식형 펀드라면 그렇게 가입할 수가 있는데요. 부동산 펀드들은 대부분이 폐쇄형이 많아서 가입 기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은행에서 거래하시는 PB분들께 상품 모집 기간에 대해서 미리 알려달라고 좀 하시면 되겠죠. 해외 채권 경우에는 증권사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외 계좌 개설 후에 투자 신청 및 투자 금액을 예치하면 안내에 따라 바로 투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직원들의 설명과 도움을 받아서 하면 아무래도 쉽게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만큼 시행착오도 줄어들 것 같은데요.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은행의 증권에 도움을 받게 되면 주식 투자에 비해서는 수수료가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겠죠?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해당 투자 방법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부동산 펀드나 해외 채권 등을
금융회사들을 통해서 투자한다면은 소정의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채권은 중개나 환전 수수료 같은 일회성 수수료가 좀 큰 편이고요. 부동산 펀드는 연간 운용 보수가 꾸준히 이렇게 징구가 됩니다. 당연히 비용을 고려한 실질 수익률을 계산해 봐야겠죠. 이런 설명을 듣기 위해서 수수료를 내는 거니까 주저하지 말고 담당 직원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물론 물어보는 건 금융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니까 주저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사실 당사자로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뭐 제가 궁금한 게 한두 개도 아니고요. 뭐 모르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 모르면서도 넘어가는 것이 더 창피한 거죠. 그런가요? 예, 특히 돈에 걸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의 말씀을 명심하고요. 우선 몇 년 전에 선박 펀드니 항공기 펀드니 이런 대체 투자도 꽤 인기가 많았던 걸로 제가 아는데 이런 펀드도 부동산 펀드처럼 은행에 가서 문의를 하면 될까요? 네, 이런 펀드들은 특별자산 펀드라고 하는데요. 뭐 줄여서 특자 펀드라고도 합니다. 부동산 임대 수익과 마찬가지로 선박 임대나 항공기 리스 등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나오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펀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부동산도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받듯이 선박이나 항공기 역시 나름대로 경기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겠죠. 최근에는 여행 수요가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항공기 펀드가 더 유리해 보일 수가 있겠는데요. 이들 펀드 역시 폐쇄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집 기간이 정해져 있는 펀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원유나 금 같은 원자재도 대체 투자 종류잖아요. 이런 것도 펀드 형태로 투자를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원유나 천연가스, 농산물 등도 펀드 형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펀드 투입 자금으로 원유를 사면은 원유 펀드가 되는 거니까요. 오래전에 인기를 끌었던 천연자원 펀드 같은 경우는 천연자원을 채굴하는 생산 기업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높은 비용을 감안하면은 굳이 펀드 형태로 가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주식시장이나 선물시장 등을 직접 활용해서 투자하는 방식이 훨씬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체 투자는 대상이 구체적이라서 일반적인 공모 방식보다는 사모펀드가 유리하다고 하던데 일반 투자자들도 이런 사모펀드에 투자를 할 수가 있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사모펀드는 어떻게 보면은 쩐주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어서 사실 안타깝게도 일반 투자자들의 진입이 조금은 불편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모펀드가 1조 원 펀딩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국내 기관에서 4천억이든 해외에서 5천억, 6천억 이런 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거의 기관 투자가들의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렇게 모인 자금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수익을 거둘 수 있나요? 네, 사모펀드는 대부분 그 블라인드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블라인드 방식이라는 게 운용 원칙만 설정하고 투자 대상과 전략은 전적으로 사모펀드의 매니저에게 일임하는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경험과 능력을 믿고 맡기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일반 투자자들은 전혀 투자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완전히는 아니고요. 우회 형식으로 투자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모펀드 가입은 어렵지만 대형 사모펀드 운용사의 경우에는 심심찮게 이렇게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거든요. 이런 운용사의 주식을 사는 것도 일종의 사모펀드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말씀을 들어보니 부동산이나 특별자산, 해외 채권 같은 경우에 대체 투자 자산은 은행이나 증권사를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쇼핑도 해외 직구인 시대잖아요. 대체 투자도 직접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걸 좀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을 활용한 ETF 투자가 대체 투자에서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직구처럼 더 싸고 더 편리하게, 더 다양하게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대체 투자의 A부터 Z까지 요모조모를 알 수 있었는데요. 궁금했던 부분이 많이 해소됐고요. 특히 저처럼 이 대체 투자에 처음 접근하시는 초보 투자자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대체 투자에 점점 자신감이 생기는데요. 그럼 다 같이 주식시장과 ETF 시장을 활용한 대체 투자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오늘도 수고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